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명작 감상 표현 기법 코너로 이루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우리말 코너 순우리말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순우리말, 코숭이는 뭘까요? 코숭이, 코숭이, 코숭이. 코숭이 알아요? 코숭이. 코숭이가 산줄기의 끝이 코숭이래요. 코숭이. 예. 콧뚜레는 뭐예요? 콧뚜레. 콧뚜레. 예. 콧뚜레. 콧뚜레. 그 소의 코. 예. 소의 코를 뚫어가지고 뚫어서 꿰는 고리 모양의 나무. 이게 콧뚜레예요. 콧뚜레. 예. 콧뚜레. 캥기다는 뭘까요? 캥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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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팽팽하게 되다. 예. 팽팽하게 되다. 캥기다. 캥기다. 팽팽하게 되다. 불안하고 두려워지다. 두려워지다. 캥기다. 치신 없다는 뭐예요? 치신 없다. 치신 없다. 치신 없다. 치신 없다. 예. 몸가짐. 몸가짐이 경망스러워요. 경망스러워. 위신이 없다. 위신이 없다. 이게 치신 없다. 예. 치사람은 뭘까? 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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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랑인가요? 확인해 볼게요. 치사랑? 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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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치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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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치사랑. 치사랑. 치사랑은 뭐예요? 치사랑. 치사랑. 손의 아랫사람. 손의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 손 윗사람을 사랑하는 게 또 그런 사랑. 이게 치사랑이래요. 치사랑. 치사랑. 이쁘죠? 치사랑. 단어 이쁘네요.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렇군요. 추지다는 뭐예요? 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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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물기가 배어가지고, 물기가 배어서 몹시 눅눅하다. 예. 몹시 눅눅하다. 아, 이게 추지다예요. 추지다. 예. 추레하다는 아시죠? 추레하다. 추레하다. 겉모양이 허술해요. 허술하여서 보잘것없다. 이게 추레하다. 예, 추레하다는 많이 쓰죠. 추레하다. 또 생생한 기운이 없다. 이게 추레하다. 예, 생생한 기운이 없다. 이게 추레하다. 초라떼다 들어봤어요? 초라떼다. 예, 초라떼다. 격에 맞지 않아요. 격에 맞지 않는 짓. 격에 맞지 않는 짓이나 차림새. 예, 차림새로, 말미암아서 창피를 당하다. 예, 창피를 당하다. 이게 초라떼다예요. 초라떼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순우리말 코숭이, 콧뚜레, 캥기다, 치신없다, 치사랑, 추지다, 추리하다, 초라떼다. 예, 코숭이는 산줄기의 끝. 이게 코숭이. 예, 콧뚜레, 소의 코를 뚫어서 꿰는 고리 모양의 나무. 이게 콧뚜레. 캥기다, 팽팽하게 되다. 예, 또 불안하고 두려워지다. 이게 캥기다. 치신없다. 몸가짐이 경망스러워 위신이 없다. 예, 치사랑.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그런 사랑. 이게 치사랑. 추지다. 물기가 비어서 몹시 눅눅하다. 추지다. 추리하다. 겉모양이 허술하여 보잘것없다. 추리하다. 생생한 기운이 없다. 추리하다. 초라떼다. 격에 맞지 않는 짓이나 차림새로 말미암아 창피를 당하다. 이게 초라떼다. 예, 초라떼다. 재밌죠? 여러분이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치사랑이 있었잖아요. 치사랑하고 또 알아야 될 게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죠. 내리사랑. 예. 내리사랑은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사랑함. 또 그런 사랑. 이거죠. 이게 치사랑은 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내리사랑은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예, 그런 차이가 있네요. 예, 아셨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예, 한번 지나면 67년 만에 돌아오는 바로 순우리말 코너였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우리 허니님, 3년간 개근팀, 우리 허니님 오셨습니다. 예, 제주도에 농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허니님, 우리 팀들이 언제 모여서 허니님을 찾아갈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자, 김부배님, 물안개님, 노현이님, 네, 다 허니님의 농장을 향하여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네. 자, 향수, 김부배님의 향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교정본입니다. 교정본입니다. 시조네요. 시조에 도전해. 1년, 2년, 3년짜리 연시조입니다. 예. 향수, 한낮에 살인문박, 달궈낸 빛과 향기, 달콤히 눌러앉아 여울진 애잔함들, 추억은 수런거리고 비밀처럼 수놓네. 오, 좋네요. 환하게 눈물 짓는 지독한 그리움들, 내뿜는 숨결소리, 파르르 떠는 순정, 43인데, 43. 파르르 떠는 순정 그러면 3, 4잖아요. 떠는 순정, 내뿜는 숨결소리, 떠는 순정, 파르르, 바꿔야지. 떠는 순정, 파르르, 그러면 3543이 되죠. 네. 아니네? 아니다. 여기는 이연이네, 이연. 아이고, 내가 잘못 봤어요. 파르르 떠는 순정 34, 예, 34. 품속에 안겨봤으면 그댈 향해 아련히 3543. 해마다 기다림은 허공의 몸부림 처는 여죠, 처. 예. 깨달음 맛스럽고 귓가에 속삭이면, 예, 빠져든 열병의 사랑, 채워지는 미소요. 이렇게 됐네요. 우리가 제주도 간다 하니까 허니님이 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기다립시오. 네, 우리가 몽땅 갈 겁니다. 예, 몽땅 갈 겁니다. 자, 향수, 한낮에 살인문박, 달궈낸 빛과 향기, 예, 한낮에 살인문박, 달궈낸 빛과 향기, 달궈낸 햇살 향기 그럴까? 햇살 향기, 달궈낸 햇살 향기, 예, 햇살 향기, 햇발 향기, 햇볕 향기, 한낮에 살인문박, 한낮에 할까? 한낮에 살인문박, 달궈낸 햇살 향기, 달콤히 눌러앉아 여울진 애잔함들, 추억은 수렁거리고 비밀처럼 수놓네. 추억은 수렁거리며 비밀처럼 수놓네. 이렇게 이쁘네요. 환하게 눈물 짓네. 치룩한 그리움들, 이렇게 내뿜는 숨결소리, 파르르 떠는 순정, 품속에 안겨봤으면 그대 품속에 그대 품에 아련히를 하고 여기서를 품속에를 하지 말고 포근히, 예, 포근히 안겨봤으면 그대 품에 아련히, 포근히 안겨봤으면 그대 품에 아련히, 그대 품에 포근히, 내뿜는 숨결 소리, 파르르 떠는 순정,
살며시 안겨왔으면 그대 품의 포근이 살며시도 좋네. 예, 살며시 안겨봤으면 그대 품의 포근이 이렇게 해마다 기다림은 허공에 몸부림쳐. 해마다 오늘도가 좋았잖아. 오늘도 기다림은 허공에 몸부림쳐. 예. 깨달음 맛스럽고 귓가에 속삭이면 깨달음 보고품을 안 썼나? 보고품 안 썼지? 보고품 없지? 보고품 없어. 보고품 애틋하게 귓가에 속삭이면 빠져든 열정의 사랑, 열병의 사랑, 열정이 사랑이 아니야. 빠져든 열정의 사랑, 채워지는 열정의 사랑, 채워지는 미소, 빠져든 열정의 사랑, 빠져든 열정의 사랑, 채워지는 미소, 빠져든 열정의 사랑, 채워지는 미소요, 빠져드는 열정의 사랑, 안타까운이겠지. 응? 안타까운 미소요. 안타까운 미소요. 이렇게 해야지. 채워지는 건 아니겠지. 제가 한번 향수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향수 김보배. 한낮에 산인문 밖 달궈낸 햇살안기, 달콤히 눌러앉아 여울진 애잔함들, 추억은 수런거리며 비밀처럼 수놓네. 환하게 눈물 짓네. 지독한 그리움들, 내뿜는 숨결소리 파르르 떠는 순정, 살며시 안겨봤으면 그대 품의 포근이, 오늘도 기다림은 허공에 몸부림쳐. 보고품 애틋하게 귓가에 속삭이면 빠져든 열정의 사랑, 안타까운 미소여. 네, 아정님 오셨네요. 네, 아정님. 아까, 허니님이, 제주도 언제든 오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정님도, 제주도 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옷 한 벌은 깨끗하게 세탁해서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출발할 때, 얼른 입고 나오시려면, 그 제주도 외출복 한 벌, 세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노현이님, 감정이 무지만큼? 감정이 사랑표가 뭐야? 감정이 뭔만큼? 연기로 기대보는 향수, 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아정님, 향수, 시조, 시심, 멋져요, 이뻐요. 노현이님, 짝짝짝.
허니님 멋지네요. 아, 김부배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예. 야, 무색할 만큼, 무색만큼, 물안개님, 향수, 시조 예쁘네요. 짝짝짝. 예. 무색할 만큼, 예. 아정님, 야호, 야호. 김부배님, 아정님, 노현이님, 허니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두 번째도 김부배님의 작품인데요. 이번에는 시네요. 예, 그리움이라는 시입니다. 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첫눈 내리면 오마지 않는 님의 내뿜는 숨결 소리. 님의, 첫눈 내리면 오마지 않는 님하고 내뿜는 숨결 소리. 내뿜는 숨결 소리 그립다 이렇게 하지. 속절없이 마음 귀 기울여 속절없이 그냥 귀 기울여면 되지. 속절없이 귀 기울여 발자국 소리 그리움 한껏 적시고 속절없이 귀 기울여 그리움 한껏 적시고 그럼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귀 기울여 그리움 한껏 적시고 이렇게 파르르 떠는 햇살이 밥 고는 소리 파르르 자체가 떨고 있으니까 파르르 햇살 밥 고는 소리 그러면 되잖아요. 파르르 햇살 밥 고는 소리 그 다음에 유난히 맑고 깨끗하다 이렇게 저 위에 그립다가 있으니까 예. 상큼한 수정처럼 일어서고 끈끈한 눈빛같이 한껏 안겨봤으면 한껏 상큼한 수정처럼 끈끈한 눈빛같이 상큼한 수정처럼 일어서고 끈끈한 눈빛같이 한껏 눈빛같이 한껏 안겨봤으면 이렇게 가치가 처럼이라고 하는 조사처럼 쓰일 때는 붙어요. 예. 안겨봤으면 어차피 만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빛과 그 빛과 향 달고서 길게 그냥 길게 하지 말고 달고서 하늘에 걸어두고파 이렇게 하늘에 걸어두고 싶다 해야지. 다 그립다 깨끗하다 싶다 이렇게 끝내줘야지. 괜찮은데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오세요. 그리움 김부배 첫눈 내리면 오마지 않는 님 내뿜는 숨결 소리 그립다. 속절없이 귀 기울여 그리움 한껏 적시고 파르르 햇살 밥 고는 소리 유난히 맑고 깨끗하다. 상큼한 수정처럼 일어서고 끈끈한 눈빛같이 한껏 안겨봤으면 어차피 만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그 빛과 향 달궈서 하늘에 걸어두고 싶다.
김부배님, 물안개님 감사합니다. 노현이님, 가슴에 담아놓기만 해도 좋겠네요. 다 좋아요. 짝짝짝. 예. 김부배님, 우와, 감동입니다. 교정 척척 박사님 감사합니다. 교정 척척 박사래. 아니야, 나는 저 허니님의 농장의 귤 좋아하는 사람이야. 교정 척척 박사가 아니고 허니님의 제주도 농장의 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예, 내가 꼭 허니님의 농장에서 내가 귤을 먹고야 말 거야. 내가 기어이 먹고야 말 거야. 아정님, 파르르 햇살 밥 고는 소리, 그 빛과 향 달고서 하늘에 걸어두고 싶다. 그리움 좋으네요. 물안개님, 빛과 향 달고서 멋져요. 예, 짝짝짝. 허니님, 멋져요. 예, 김부배님, 문우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노현이님, 물안개 반가워요. 예,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물안개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네요. 마냥 좋다. 예, 마냥 좋답니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문득 차창에 피어나는, 다 올라왔나요? 다 올라왔어? 문득 안 올라오면 이렇게 올리면 돼요. 자, 문득 차창에 피어나는 추억향, 그리움이 젖어드는 마음밭, 아련히 떠오르는 고향 실개천, 설렘으로 다가오네. 그저 무덤덤하게 묻어둔 그림자들, 흰설이 이고 피어나면 따스함으로 다가오는 그대, 장독 속에 오래 묻어둔이겠지. 묻어둔 구수한 맛, 눈빛 하나만으로도 주고받는 사랑, 눈빛 하나만으로도겠지. 하나만으로도 주고받는 사랑, 가슴 가득 채워놓고 꼬집어 말하지 않아도 촉촉이 젖어드는 빛바랜 시간, 책갈피 속 잠들다 기지개 켜며 우르르 몰려드네. 예. 마냥 좋답니다. 마냥 좋다. 물안개님의 마냥 좋다. 풀벨님 들어왔네요. 예, 풀벨님, 어서오세요. 예. 문득 차창에 피어나는 추억향, 그리움이 젖어드는 마음밭, 아련히 떠오르는 고향 실개천, 설렘으로 다가오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1년이 돼야지. 1년. 문득 차창에 피어나는 추억향, 그리움 젖어드는 마음밭, 그리움 젖어드는 마음밭, 아련히 떠오르는, 고향을 해야 된가? 고향 실개천, 설렘으로 다가오네. 얘가 1년. 예. 그저 무덤덤하게 묻어둔 그림자. 흰설이 이고 피어나면 따스함으로 다가오는 그대, 이렇게. 그대, 여기서 이연. 예. 장독에 오래 묻어둔 구수한 맛처럼 눈빛 하나만으로도 주고받는 사랑, 가슴 가득 채워놓고 꼬집어 말하지 않아도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촉촉이 젖어드는 이 또 있어. 아까가
여기 그리움 저저들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움 저저들은 있는데 또 저저들은 아무래도 촉촉이 스며드는, 여기는 스며드는, 촉촉이 스며드는 빛바랜 시간, 책갈피 속에 잠들다 기지개 켜며 잠들다, 책갈피 속에 촉촉이 스며드는 빛바랜 시간, 책갈피 속에 잠들다, 책갈피 속에서 기지개 켜며 잠들다는 하지 말고, 책갈피 속에 기지개 켜며, 책갈피 속에 기지개 켜며 우르르 몰려드네,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냥 좋다, 마냥 좋다, 마냥 좋다, 마냥 좋다. 향수 아니야, 향수? 마냥 좋다가 아니라 향수 아니야, 향수? 향수 같은데? 향수로 해야 될 것 같아, 향수. 문득 차창에 피어나는 추억향. 그리움 젖어드는 마음밭. 그리움 젖어드는 마음밭. 아련히 떠오르는, 그러면 이제 이때 고향할 필요 없지. 실개천, 설렘으로 다가오네. 그저 무덤덤하게 묻어둔 그림자, 흰설이고 피어나면 따스함으로 다가오는 그대. 이렇게 장독에 묻어둔 구수한 맛처럼 눈빛 하나만으로도 주고받는 사랑, 가슴 가득 채워놓고 촉촉이 스며드는 빛바랜 시간, 책갈피 속에 기지개 켜며 우르르 몰려드네. 책갈피 속으로 해야 되거든. 책갈피 속으로 기지개 켜며 우르르 몰려드네. 이러면 향수가 되죠.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향수 물 한 개. 문득 차창에 피어나는 추억향. 그리움 젖어드는 마음밭. 아련히 떠오르는 실개천. 설렘으로 다가오네. 그저 무덤덤하게 묻어둔 그림자, 흰설이고 피어나면 따스함으로 다가오는 그대. 장독에 오래 묻어둔 구수한 맛처럼 눈빛 하나만으로도 주고받는 사랑, 가슴 가득 채워놓고 촉촉이 스며드는 빛바랜 시간, 책갈피 속으로 기지개 켜며 우르르 몰려드네. 김부배님, 향수 CCM 이뻐요. 짝짝짝. 아정님, 향수 CCM 좋아요. 짝짝짝. 예.
물안개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노현이님, 향수 속에는 모든 시간이 모여있는 것처럼 그리움도 기쁨도 즐거움도 우주가 비로소 열리는 시간 좋아요. 짝짝짝. 예. 물안개님, 고향 친구들은 언제 만나도 행복해요. 예. 물안개님, 격려 감사합니다. 아정님, 풀벨님 반가워요. 예. 자, 이번에는 노현이님이 7호조 시를 보내왔네요. 자, 노현이님의 7호조 시집이 완성될 것 같은데요. 예, 7호조 시의 매력을 느꼈는가 봐요. 예, 자, 여러분이 평생 욕심내야 될 시집 중에 하나가 7호조 시집입니다. 꼭 7호조 시집 하나 꼭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내 사랑의 해 속에 내 사랑의 해 속에 제목이 맞는가 다 읽고 나서 해보죠. 예, 쑥스러워 얼굴에 표정을 담아 쑥스러운 얼굴에 그러면 어떨까? 쑥스러운 얼굴에 표정을 담아 떨림이 미세하게 떨림이 미세하게 길을 나서도 신호를 보냅니다. 비로소 곱게 만남의 순간 곁에 신기하게도 보고파서 한마디 빛을 뿜지요. 말할 수 없는 자리 신기하게도 그대의 목소리가 졸고 있어도 모든 소중한 것들 달려갑니다. 조용히 옮겨놓은 그리움 하나 놓칠세라 흙 묻은 미소 띄워요. 자, 뭔가 내 사랑 아니에요? 내 사랑 같아. 제목이 내 사랑. 예, 내 사랑. 예, 내 사랑이 좋은 것 같아. 예. 쑥스러워 얼굴에 표정을 담아 쑥스러운 얼굴에 표정을 담아 설레임 미세하게 떨림이 설레임이 아니야? 설레임 미세하게 설렘 안고 표정을 담아 설렘 안고 살포시 살며시 설렘 안고 살며시 길을 나서며 설렘 안고 살며시 길을 나서며 신호를 보냅니다. 곱디 곱게 이렇게 곱디 곱게 이러면 되잖아. 예. 만남의 순간에도 신비스러이 보고파서 한마디 겨우
보고파서 한마디 겨우 뿜지요. 보고파서 한마디 겨우 뿜지요. 만남의 순간에도 신비스러이 보고파서 한마디 겨우 뱉지요. 한마디 겨우 뿜지요 가죠. 보고파서 한마디 겨우 한마디 겨우 하죠. 보고파서 한마디 겨우 하죠. 말할 수 없는 자리. 신기하게도 그대의 목소리에 졸고 있어도, 그대의 목소리에 스며 있어도, 젖어 있어도, 그대의 목소리에 젖어 있어도 조용히 옮겨놓은 그리움 하나, 조용히 젖어 있어도 조용히 옮겨놓은 그리움 하나. 여기서 끊어줄까? 흙 묻은 미소는 좀 이상해, 그치? 여기서 끊어버리지. 예. 그리고 이렇게 연을 나누지 말고 그냥 그냥 한 흐름으로 여기서 끝내는 방식으로, 끝에서 끝내는 방식으로. 자, 전체 한 연으로 처리해버리는 방법.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연스러운가 보세요. 시상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갑니다. 나오세요. 짠! 내 사랑, 노연이 쑥스러운 얼굴에 표정을 담아 설렘 안고 살며시 길을 나서며 신호를 보냅니다. 곱디 곱게. 만남의 순간에도 신비스러이 보고파서 한마디 겨우 하지요. 말할 수 없는 자리 신기하게도 그대의 목소리에 젖어 있어도 조용히 옮겨놓은 그리움 하나. 네, 아정님, 내 사랑, 7호조씨 이뻐요. 예, 물안개님, 7호조씨 예뻐요. 김부배님, 조용히 옮겨놓은 그리움 하나 좋아요. 노예님, 느낌이 더 다가오네요. 교수님. 네. 자, 이번에는, 풀벨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풀벨님의 작품, 겨울 그리고 봄입니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풀벨님. 자, 이미 뛰고 왔다. 처음 사랑을 시작한 그때처럼 봄꽃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날은 기어이 오고 많은 것 오면 웃어 주어야지. 환한 미소로 모르는 척 네가 얼뛰고 줄 알았다. 볕이 이렇게 좋은 초입에 벌써부터 궁금해 중얼거리며 오늘 눈이 왔으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풀벨님의 겨울 그리고 봄인데요. 근데 이게 제목이 너무 크지 않나요? 겨울을 다루든 봄을 다루든 해야지. 겨울
어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겨울, 봄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겨울 아침에 그럴까? 겨울 아침에, 일단 겨울 아침에 해가지고, 이미 왔다. 처음 사랑 시작한 그때처럼, 이렇게. 이미 왔다. 처음 사랑 시작한 그때처럼. 봄꽃은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야지. 멀었지만, 예. 봄꽃은 아직 멀었지만, 예. 봄꽃은 아직도 멀었지만, 예, 멀었지만, 이렇게. 멀었지만, 그 다음에, 그날은 기어이,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 마는 것, 예,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 말겠지. 봄꽃은 아직도 멀었지만,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 말겠지. 오고야 말겠지, 그래야지. 말겠지. 예. 오면 웃어주어야지. 환한 미소로 모르는 척. 예. 환한 미소로 모르는 척, 환한 미소로 앞으로 해야 되나? 모르는 척, 환한 미소로, 이렇게. 모르는 척, 환한 미소로, 이렇게. 네가 올 줄 알았다. 볕이 이렇게 좋은 초입에. 이거는 네가 올 줄 알았다? 이거는 모르잖아. 아직 모르잖아. 이건 모른데 하지 말지. 벌써부터 궁금해. 중얼거리네. 예, 중얼거리네. 오늘 눈이 왔으면 벌써부터 궁금해. 중얼거리네. 오늘 눈이 왔으면 이렇게. 예,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중얼거리네. 이미 봄이 왔네. 그래야 돼. 그러면 이미 봄이 왔네. 이렇게.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니다. 나오세요. 갱년기 녹음기. 나오세요. 브라이크레드 브라이러리트 퓨어. 나오세요. 짠. 겨울 아침에 풀벨. 이미 왔네. 처음 사랑 시작한 그때처럼. 봄꽃은 아직도 멀었지만 그날은 기어이 오고야 말겠지. 오면 웃어주어야지. 모르는 척 환한 미소로. 벌써부터 궁금해 중얼거리네. 오늘 눈이 왔으면. 네, 김부배님, 예쁜 시심, 작작작. 물안개님, 예뻐요. 풀벨님, 고맙습니다. 아정님, 처음 사랑한 그때처럼 좋으네요.
노현이님, 겨울 아침이 새삼스럽게 포근하네요. 짝짝짝. 풀벨님, 모두 고맙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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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벅.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풀벨님이 동화를 보내왔네요. 동화를 보내왔어요. 사춘기의 일기라는 동화입니다. 뚝배기의 일기가 끝났고, 이제 사춘기 일기가 시작됩니다. 요즘에 말이죠. 풀벨님이 동화, 시, 거침없습니다. 놀랍죠? 막 시심이 막 용솟음 치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의 일기입니다. 아까는 이전에는 뚝배기가 일기를 썼는데 이번에는 사춘기가 일기를 씁니다. 나는 지금 18 띄고 18 여덟 때 니을 비읍이지 니을 미음이 아니고 18 1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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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2학년 이에 올 때는 붙여주고 이 다음에는 여의가 아니라 어이예요. 어이. 지금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말썽쟁이라고 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밖에서 사고를 띄고 것도 아닌데, 밖에서 사고를 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엄니는 왜 그토록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당구 치고 PC방에서 게임하고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내가 드문드문 기억나는 어렴풋이 드문드문 기억나는 거잖아. 아주 오래전 내가 드문드문 기억나는 것이 어렴풋한 거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렴풋한 그때로 되돌아가 볼까요? 볼까요? 지금부터 내 얘기를 붙여주고 얘기를 띄고 좀 부사니까 지금부터 내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실래요? 자, 3살. 3살은 새 띄고 살이죠. 3살에서 4살 즈음, 반점 찍고, 나는 아버지, 엄니, 엄니, 누나, 둘 이렇게 즈음 이렇게 살았어요. 누나 둘은 유치원 다니고 엄니는 가게를 했어요. 주로 아기들 옷이나 젖병, 유모차, 보행기 그런 것들을 놓고 팔고 있었어요. 주로 아기들 옷,
아기들 옷이나 젖병 반점 짓고, 유모차 반점 짓고, 보행기 반점 짓고, 그런 것들을 늘어놓고 팔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눈이 휘둥그레, 그레가 의이죠. 휘둥그레지는 장난감도, 그 중에는 장난감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자주 오토바이 앞에 나를 태우고 한강에 가서 놀아주곤 했어요. 참, 그리고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조사니까, 아빠를 아버지 가운데다 반점 짓고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말을 배울 때 그때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그렇게 불렀대요. 두 누나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언니라고 불렀고요. 언니라고 불렀고요. 우리 엄니는 그때도 집에서 살림은 하지 않고 계속 장사만 했어요. 계속 가게에 나갔어요. 하면 되잖아. 우리 어머니는 그때도 집에서 살림은 하지 않고 가게에 나가 장사만 했어요. 이렇게. 그때도 집에서 살림은 하지 않고 가게에 나가 장사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멋쟁이 풀벨님의 사춘기 도가가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10편까지 갈 건가요? 대단합니다. 풀벨님의 또 동화가 또 곧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동화를 한 20, 30편 모으면 이 풀벨님의 또 동화집이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되죠.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쵸? 멋집니다. 자, 우리 물안개님, 사춘기 일기 동화 파이팅! 풀벨님, 네네 10편까지 갈 거예요. 네, 10편까지 가면 딱 동화 한 편의 동화가 예쁘게 완성이 되죠. 네, 멋집니다. 멋집니다.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우리 노인이님 사춘기 일기 멋져요. 짝짝짝. 김부배님, 풀벨님, 으싸, 으라차, 동화 멋지네요. 짝짝짝. 김부배님, 인화는님 어서오세요. 인화는님 오셨네요. 우리 인화님, 교수님, 문우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풀벨님 고맙습니다. 스승님 모두 감사합니다. 풀벨님, 스승님이 계시니까 계시니까 어쩐다고.
좋다고? 안 좋다고? 행복하다고? 예. 근데 말이죠. 자, 그러면 풀벨님의 작품 했고, 김부배님의 작품 했고, 물안개님 작품 했고, 노현이님 작품 했고, 다 했네요. 네. 우리 아정님 작품 없고, 인화님 작품 없네요. 허니님 작품 없네요. 네. 노현이님, 청량한 노스텔지아를 읽었어요. 그림이요. 예, 청량한 노스텔지아를 읽었대. 네, 자, 여러분 사행시 오늘이 11일인가요? 끝났나요? 예, 11일이면 끝났나요? 아직 마감 안 됐나? 혹시 모르니까 12일까지 한번 내보세요. 도대체가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행시 올릴 때까지 아니면 또 낙엽시, 짧은 낙엽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 수준문학상 수상 작품들을 어떻게 심사했는가 심사를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늘 끝에서 피는 꽃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화과나무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미라 공부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달에 관한 기억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한 권의 책 공부했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심사평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네. 바늘 끝에서 피는 꽃, 이 사랑. 청석골의 단골 수선집, 늙은 재봉틀 한 대. 아마 지구 한 바퀴쯤은 돌고도 남았지. 내 식구 먹여 살리고 아들, 딸 대학까지 보내고 세상에 상처란 상처는 모조리 꿰매는 만능 재봉틀. 실직으로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고 이별로 찢어진 가슴과 술에 멱살 잡힌 서치를 쪽같이 성형한다. 똑같이 같아 이거. 쪽같이가 이상해. 똑같이 아닌가? 확인해 볼게요. 서치를 똑같이 성형한다. 장롱 깊숙이 개켜둔 젖먹은 내 관념도 새롭게 뜯어고치는 재봉틀. 작은 것들은 가슴을 덧대어 늘리고 막힌 곳은 물고 트듯 터주고 불어난 것들 돌려 막으며 무지개 실로 한 땀 한 땀 땀구슬을 꿰어 소름까지 깊고 있다. 무더운 여름 낡은 그림자를 감싸안고 찌르륵 찌르륵 희망은 촘촘 재생시키고 구겨진 자존심은 반듯하게 세워 돌려준다. 일감이 쌓일수록 신나는 재봉틀 오늘도 허밍허밍 즐겁다. 별별 조각난 별들을 모아 퀼트하는 밤. 바늘 끝에서 노란 달맞이 꽃들이 환하게 피어났다. 자, 이것이 바늘 끝에서 피는 꽃이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 강영숙. 하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나무의 열매. 한 그루의 세월을 붙들고 있다. 내 안에서 자라난 그 나무 붉은 피 흐르지 않는다. 손바닥 마구 흔들던 잎들 하늘을 뒤덮는다. 아이와 나는 막든 바람 호련히 빠져나가고 가지마다 싱싱한 눈물 울멍울멍 꽉 채운 동그라미를 무화과꽃이라 부른다. 혈색이 창백한 혈액, 종양릿과 복도, 웃음 잃은 사람들 차례대로 호명을 기다린다. 오래전 소아병동에서 노란 유액을 토해내던
차트 번호 1137440. 어린아이가 25 청년이 되었다. 혈관 불뚝거리는 발뚝엔 체열 판을 마음대로 들락거린다. 매연에 질식된 공기와 소통하는 국채 보상공은 길을 걷는다. 달구벌 대종이 소리를 가둔 채 자의 종소리를 준비하고 있다. 잎들 뜯긴 나무들 서로를 세차게 깨안는다. 봄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나는 희디흰 핏방울 뚝뚝 떨구는 감옥 무화과 꽃이다. 네, 이게 무화과 나무였고요. 그 다음에는 미라입니다. 미라, 강정숙. 발굴자들은 그녀가 임산부였다는 사실에 더 집중했다. 유난히 통통한 복부 때문이다. 복부를 가르고 몇 겹 표피를 들추자 말라붙은 탯줄과 자궁 외벽엔 안방같이 굳어버린 핏물이 보인다. 가느다란 손으로 배를 감싸고 긴 머리카락 뒤틀린 입술이 반쯤 벌어져 있는 그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이를 낳을래요. 머리카락으로 요람을 짜겠어요. 400년쯤 걸릴 거예요. 물기 없는 여자의 내부가 형광등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다. 자, 이번에는 달에 관한 기억입니다. 금미자 씨 겁니다. 금미자. 달에 관한 기억. 키가 개나리 덤불만한 꼬마가 마을 회관을 등지고 걷는다. 오르막길 끝 너머쯤에 주인인 듯 버티고 있는 뒷산은 아침낮을 멋모르고 뛰어놀던 어느 낯선 이의 무덤이 있고 주인을 잃은 큰 개가 헐떡이며 쫓아온다. 충혈된 눈처럼 노을마저 숨어버리면 그런 모든 것들을 덮고 구겨져 있는 검고 눅진한 헌옷더미. 꼬마는 심부름값이 될지도 모를 거스름돈 200원과 마른 오징어 88 담배 같은 검은 봉지를 크게 한번 휘둘러 본다. 헌옷더미가 움찔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 담배꽉을 뜯어 향을 맡아보기도 한다. 굵은 정사각 벽돌로 잇댄 급한 오르막은 짓궂은 소년처럼 종종 발을 걸었다. 혼자 길을 나선 것을 안 계집아이는 당장 일으켜줄 사람이 없음을 안다. 용케도 손에 걸려있는 꾸러미를 추슬려 다시 뒷산을 본다. 거기엔 파란 털을 하고 고양이보다 따뜻한 눈을 가진 착한 짐승이 웅크리고 앉았다. 습한 바람을 따라 고루루 고루루 숨소리가 흐른다. 그가 살펴주는 길을 따라 백일등 불빛이 새는 틈새로 춤추듯 들어갔다. 개나리 덤불 너머로 주색 슬레이트 지붕을 볼 수 있게 된 소녀는 이제 담배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난 언젠가에도 아프게 기억될 것 같았던 날들은 울음 대신 생리통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프다. 파란 털을 한 동물의 눈이었던 달이 아주 먼 곳에 이곳처럼 동그란 육지임을 알고도 그의 바랐던 소원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추워진 명절 무렵의 달은 바닷가의 모래가 눅눅한 하늘에 젖어 쓸린 것처럼 안타깝기만 하다. 잡아질수록 세어버리는 모래처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그조차 몰랐던 많은 것들에 이제 소녀는 시간이라는 단단한 껍질을 핑계로 더 무르게 되어 버렸다. 피 묻어나는 무릎을 안고도 누구보다 먼저 일어서야 함을 깨닫는다. 감은 눈꺼풀 안으로 파란 털의 짐승이 손을 핥는 환영이 비집고 들어선다.
자몽 같은 달이 가슴에 올라 앉았다. 할머니가 손을 적셔 까주시던 덜 익은 자몽은 쉬고 떨궜는데 오늘 하늘로 껑충 뛴다. 무릎이 뜨겁다. 네. 자,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이경희. 첫 페이지를 열면 당신의 중심이 일제히 긴장하는 게 보여요. 단서들은 지우고 싶을 거예요. 제 눈에 찔리는 것보다 무서운 가시란 없으니까요. 문장은 자꾸 숨기고 싶어. 그때 짐짓 당신은 지워지는 첫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힌트가 늘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지향으로만 찾아내야 하는 숙제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조금은 캄캄해질 여름 폭우 같은 거 부디 잘 견뎌주세요. 지나고 나서야 개요는 보이는 법이니까요. 마지막 장을 남겨둔 채 천둥 속으로 당신을 덮으면서 나는 숨이 차올라요. 그럴 땐 잠시 멀리 있을게요. 빗속에 서서 잠시만 당신의 활자를 더 맞을게요. 거리란 적당한 시력을 위해 늘 필요한 일이니까요. 각자의 행간에서 굳이 되돌아오는 길을 물을 필요는 없어요. 해답이 가치 있는 퀴즈는 조금 싱겁지 않을까요? 그러니 각기 다른 10개 문장으로 간절한 한 개의 이유를 풀고 싶을 때는 한삼코 끝까지 기대해 주세요. 당신과 나의 열렬한 오픈북. 네, 여기까지 시를 심사했습니다. 자, 심사평입니다. 자, 최문자 시인과 정일근 시인이 심사를 했네요. 자, 아까 무화과나무였었죠?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산문시다. 다른 투고자들의 산문시들과는 달리 읽히는 장점이 있었다. 운율도 도드라졌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 긴장을 놓쳐버려 많이 흔들렸다. 앞으로 가능성을 믿고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야 될 일. 자, 산문시를 쓸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읽히는 산문시가 되도록 하라. 읽혀야 된다.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냥 읽히지 않는다면 그건 산문시로서 점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산문시를 쓸 때는 읽을 때 읽히도록 하라. 그리고 운율도 좀 고려해라. 산문시라고 그래서 운율을 무시하지 말고 리듬을 살려라 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연에 이렇게 긴장을 놓쳐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텐션, 긴장감을 유지해 가라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 점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라 있었죠. 미라. 자, 미라는 발굴된 미라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뛰어난 시였다. 미라라는 가볍지 않은 소재에 대한 사유 깊은 시 쓰기는 투고한 다른 작품들과 함께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 하지만 할 때 이 하지만은 단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치? 하지만 이 시 역시 시의 마무리에서 너무 쉽게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잃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100m 달리기와 같은 것에 유념해 주길 바란다. 그렇죠. 자, 여기서 미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미라에 대한 섬세한 묘사. 이건 점수를 받았죠. 미라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뛰어났다. 그래서 섬세한 묘사가 있으면 점수를 받죠. 이런 미라라고 하는 가볍지 않은 이 무거운 소재인데 이에 대한 사유의 깊은 시 쓰기가 이루어졌다. 이 점이 점수를 받았다면 사유 깊은 시 쓰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점수를 줬다. 그렇죠.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시의 마무리에서 너무 쉽게 맞춤표를 찍어버렸다고. 너무 빨리 끝내버리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너무 풀어버렸다.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이 긴장을 풀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마치 시는 전속력으로 달리는 100m 달리기처럼 하라. 도중에 100m 달리다가 한 50m 달리다가 나머지는 그냥 걸어가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전속력으로 100m 골인점까지 달려라. 이게 시다. 그냥 100m 달리는데 한 50m나 70m는 막 전속력으로 가다가 한 30m 남겨놓고는 걸어가 버리면 되겠냐. 그 말이죠. 긴장을 잃지 말라. 끝까지 긴장을 잃지 말라. 이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 말이죠. 바늘 끝에서 피는 꽃. 이 작품은 투고한 모든 작품 중에서 오랫동안 시를 써온 저력이 돋보였다고. 예. 시에서 익숙함은 힘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익숙함이라는 건 뭐냐면 어디서 본 듯한 표현, 진부한 표현 이런 것들은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독이 된다. 이 독을 다스리는 변화의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안타깝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부한 표현, 너무 흔한 표현, 어디서 들어본 듯한 표현 이런 것들은 피해가라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또 하나는 이 수준문학상에 투고된 작품들을 읽으면서 두 가지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시를 지나치게 어렵게 쓰고 있는 것. 예. 시를 지나치게 어렵게 쓰고 있는 부류가 하나 있었고, 시를 쓴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오랫동안 시를 써온 심사위원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시. 이런 시가 어떻게 독자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궁금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쓰지 말라. 예. 너무 어렵게 너무 상징만 너무 중첩이 되면 심사위원도 이해를 못하는 심사위원도 이해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시를 일반 독자가 어떻게 이해할까 그렇게 의문이 되는 그런 시는 점수가 깎인다 그 말이야. 점수가 감점당한다. 알았죠? 또 하나의 시, 또 하나의 패턴은 뭐냐면 또 하나의 패턴은 시의 산문화 경향이다. 시와 산문이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시와 산문은 다르다. 비록 산문의 옷을 입고 있어도 시는 시여야 한다. 예, 이미지가 없거나 상징이 없거나 비유가 없으면 시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소설이죠. 일반 산문에서 보는 소설이나 또는 동화나 또는 수필에서 보는 그런 산문 정신에 기초하지 말고 운문 정신에 기초해야 된다. 시적 형상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시는 시여야 하고 시로 읽혀야 한다는 거예요. 읽혀지지 않는 그러한 산문을 시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점이 많았다. 시적 형상화가 없는, 이미지가 없는, 낯설게 하기 없는, 상징과 비유가 없는 그냥 단순한 서술로 이루어진 산문은 시라고 볼 수는 없다. 알았죠? 심사위원들은 위에 두 가지 흐름에서 벗어나서 시적인 시, 그러니까 시적 형상화를 이룬 시, 이미지가 있는 시, 낯설게 하게 되어 있는 시, 이 시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내일을 예비한 그러한 시인에게 점수를 더 주었다. 가능성이 있는 시인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예,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뽑아놨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수준문학상 정정발표 그래가지고 뭐라겠냐면 제11회 수준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이사랑님의 바늘 끝에서 피는 꽃이 선정됐는데
또 우수상에 강현숙 씨의 무화과나무, 강정숙 씨의 금미자, 또 강정숙 금미자 씨의 작품이 선정이 됐다. 대상에는 상금 500만원, 우수상 3편에는 상금 10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지난 29일 수주문학상 운영위에는 9월 10일 발표한 이경희 씨 대상 수상작 한 권의 책의 당선을 취소해버렸네요. 대상 수상작을 취소해버렸어요. 한 권의 책을. 그리고 차점자인 이사랑님의 바늘 끝에 피는 꽃을 대상작으로 올렸어요. 우수상 후보작인 김미자 씨의 달에 관한 기억을 우수상 당선작으로 선정을 했어요. 후보작을. 이경희 씨는 동일한 작품을 두 곳에 중복 투고한 게 밝혀졌네요. 두 곳에 중복 투고했는데 틀림없이 두 곳에 다 당선돼 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뭔 문제로? 문인의 도덕성 결여라는 문제로 또 올곧은 문학정신을 계승하는 수준문학상의 유상에 유배됐기 때문에 대상을 취소했다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복 투고하면 안 돼요. 수준문학상은 논계의 시인 수주 변영로 선생의 시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됐으며 부천을 빛낸 인물로 사랑받고 있는 시인이 변영로 시인인데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한 수준문학상의 대상에 선정됐는데 중복 투고했기 때문에 도덕성 결여라는 죄로 올곧은 문학정신을 계승하는 수준문학상의 유상에 유배됐기 때문에 대상을 취소해버렸다고. 어머나 500만원 상금이 날아가 버렸네요. 아깝네요. 아깝네요. 여기 지금 한 권의 책이라는 작품, 아까 한 권의 책, 요거 이경희 씨의 한 권의 책, 이게 대상 수상작이었네요. 그런데 취소돼 버렸네요. 아깝네요. 아까워요. 원래 이게 대상이네요. 원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원래 대상이었던 작품, 근데 이게 취소돼 버린 작품, 중복 투고로 취소해 버린 작품, 이게 대상이었네요. 한 권의 책, 이경희. 첫 페이지를 열면 당신의 중심이 일체히 긴장하는 게 보여요. 단서들은 지우고 싶을 거예요. 제 눈에 찔리는 것보다 무서운 가시는 없으니까요. 문장은 자꾸 숨기고 싶어. 그때 짐짓 당신은 지워지는 첫 흐릿하게 보일 거예요. 여기도 첫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못 이게 원본을 가져왔는데 힌트가 늘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지향으로만 찾아내야 하는 숙제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조금은 캄캄해질 여름 폭우 같은 거 부디 잘 견뎌주세요. 지나고 나서야 개요는 보이는 법이니까요. 마지막 장을 남겨둔 채 천둥 속으로 당신을 덮으면서 나는 숨이 차올라요. 그럴 때 잠시 멀리 있을게요. 빗속에 서서 잠시만 당신의 활자를 더 맞을게요. 거리는 적당한 시력을 위해 늘 필요한 일이니까요. 각자의 행간에 굳이 되돌아오는 길을 물을 필요는 없어요. 해답이 가치 있는 퀴즈는 조금 싱겁지 않을까요? 그러니 각기 다른 10개의 문장으로 간절히 한 개의 이유를 풀고 싶을 때는 한사코 끝까지 기대해 주세요. 당신과 나의 열렬한 오픈부. 이게 원래 대상 수상작이었는데 중복 투고로 이게 취소돼 가지고 500만원 상금이 토해냈습니다. 토해내. 그래 가지고 무슨 작품을 올렸냐면
한 권의 책이 취소되고 바늘 끝에 피는 꽃이 대상작이 됐네요. 예, 바늘 끝에 피는 꽃. 바늘 끝에 피는 꽃. 아, 이거 이사랑님의 바늘 끝에서 피는 꽃, 이게 대상 작품으로 올라갔네요. 이게 원래 이제 그 밑에 우수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대상 작품이 중복투고로 취소된 바람에 이 작품이 대상이 됐어요. 바늘 끝에서 피는 꽃, 이 사랑. 청석골에 단골 수선집, 늙은 재봉틀 한 대. 아마 지구 한 바퀴쯤은 돌고도 남았지. 내 식구 먹여 살리고 아들, 딸 대학까지 보내고 세상에 상처란 상처는 모조리 꿰매는 만능 재봉틀, 실직으로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고 이별로 찢어진 가슴과 술에 멱살 잡힌 서치를 똑같이 성행한다. 장롱 깊숙이 개켜둔 젖먹은 내 관념도 새롭게 뜯어고치는 재봉틀, 작은 것들은 가슴에 덧대어 늘리고 막힌 곳은 물꽃 트듯 터주고 불어난 것들 돌려막으며 무지개 실로 한 땀 한 땀 땀구슬을 꿰어 서러움까지 깊고 있다. 무더운 여름 낡은 그림자를 감싸 안고 지르륵 지르륵. 희망은 처음처음 재생시키고 구겨진 자존심은 반듯하게 세워 돌려준다. 일감이 쌓일수록 신나는 재봉틀 오늘 또 허밍허밍 즐겁다. 별볼 조각난 별들을 모아 퀼트하는 밤. 바늘 끝에서 노란 달맞이 꽃들이 환하게 피어났다. 네. 자, 이거의 대상이 됐네요. 이게 원래 2등 상이었는데, 대상이 중복투고로 취소되는 바람에 이 바늘 끝에서 피는 꽃, 이 작품이 대상으로 올라갔네요. 아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중복투고하면 안 돼요. 어느 한 곳에 투고했다가 확실히 이제 그 심사 결과가 나온 뒤에 혹시 응모할지라도 아직 심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중복 투고하면 이런 아쉬운 일이 있잖아요. 아깝네요. 아까웠네. 자, 아정님 읽히도록 긴장감 너무 쉽게 마무리 안 하기 100m 달리기처럼 전속력으로 변화의 힘 어렵지 않게 시답게 이미지, 상징, 시적 형상화 아하 많이 배웁니다. 아정님 잘 썼는데 중복 투고해가지고 아정님이 전라도 분이야. 잘 썼는데 이거는 전라도만 써. 아정님 바늘 끝에서 피는 꽃 이미지, 비유, 상징, 시적 형상화 잘 썼네요. 짝짝짝짝. 노예리님 대단한 시적 형상화 무섭네요. 자, 자, 여러분들, 달에 관한 기억, 아정님, 노을마저 숨어버리면 심부름값이 될지도 모르는 200원, 시간이 지난 언젠가에도 아프게 기억될 그런 기억, 어쩜 이런 사고를 해낼 수 있을까잉, 있을까잉 한 것 보니까 전라도 분이야. 아정님 잘 썼는데, 잘 썼네요. 참 잘 썼네요. 짝짝짝. 아정님, 미라, 임산부 미라,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정님, 상처를 꿰매는 재봉틀, 실직으로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고, 이빌로 찢어진 가슴과 바늘 끝에서 노란 달맞이 꽃들이 피어난다. 짝짝짝. 무랑개님, 금요일날 5편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금요일날? 금요일날 5편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무랑개님. 아, 그래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자, 그러면, 뭐야. 뭐야. 핸드폰에서 갑자기 갑자기 방송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물안개님, 금요일날 5편 카톡으로 보냈다는 거 다시 보내줄래요? 예, 다시 보내주세요. 예, 금요일날 5편 카톡으로 보내줬다는 거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워져 있네요. 지워져 있네요. 지금 핸드폰이 용량이 꽉 차가지고 지웠어요, 다. 이게 용량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카톡이 안 보내져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을 보내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용량이 꽉 차가지고 이게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지워요. 지워가지고 용량을 조금 확보하면 그때는 이제 사진이나 그림이 상대방에게 가요. 그래서 다 지웠거든요. 없네요. 금요일 날 없어요. 보통 한 2, 3일 되잖아요. 그럼 다 지워요. 다 지워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주셔요. 다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음악 나와라. 음악 나와라. 네. 자, 물안개님의 부다스의 한마음, 수필, 오브에 도전합니다. 오브입니다. 오브. 자, 단원의 일로, 화는 좀 났지만, 애써 참았다. 이래. 애써 참았다. 단원들이 모두 탑승하자. 버스는 공연장으로 이동했다. 강조연합 합창단이랑 리허설도 해야 했다. 딱 한 번 서로 맞춰본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정률 스님은 단원들 모두
드레스를 입은 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리허설을 시켰다. 그러면 단원들 모두 드레스를 입고 정률 스님은 단원들 모두 드레스 입은 채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게 한 채 그래야지. 예? 걸치지 못하게 하고서 리허설을 시켰다 이래야지. 모든 단원들이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다. 예, 오들오들 떨었다. 정렬 스님은 그제야 외투를 몰길치게 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셨는지 빨리 겉옷을 걸치라고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긴 드레스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긴 드레스를 질질 끌고 다녀야 했다. 정말 죽을 맛이었다. 이렇게 죽을 맛이었다. 예. 모든 단원들은 그냥 둘둘 말아서 들고 다녔다. 단원들은 그냥 둘둘 말아서 아예 들고 다녔다. 나 역시 둘둘 말아서 나 역시 똑같이 했으면 그렇게 했다. 나 역시 그렇게 했다. 예. 그렇게 했다. 예. 나 역시 그렇게 했다. 심지어 정심 어른 안에 되어 있죠. 정심 먹으러 갈 때도 스카프로 허리에 둘러 묶었다. 그 모습이 이상스러워. 그 모습이 이상스러워. 서로 보고 웃었다. 서로 보고 웃었다. 예. 그래도 밥은 먹어야 공연을 시작할 수 밥을 먹어야 공연을 시작할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러면 되죠. 연합팀 남자 단원들은 참 매너가 좋았다. 매너가 참 좋았다. 매너가 참 좋았다. 매너가 참 좋았다. 예. 드레스 때문에 불편해 보였는지 식사하는 내내 우리 단원들을 배려해 주었다. 이것저것 챙겨 주는 모습이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이 어쩌다? 어쩌다. 참 고마운 분들이었다. 첫 공연을 앞두고 우리는 가슴이 콩닥콩닥 방망이질이겠지.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무대에 올라서니 눈앞이 사람들이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우여곡절
우회조 끝에 일부 공연의 막이 올랐다. 올랐다. 무엇 때문인지 부다수도 스님도 계획이 바뀌었다. 스님도 무엇 때문인지 부다수도 스님도 프로그램이 바뀌었다? 스님 뭐야? 알고 보니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부다수도 스님도 스님 부다수도 스님도 차례가 바뀌었다고 말이야. 알고 보니 매일 신문사에서 그냥 신문사에서 음향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럴까? 않았던 모양이다. 합창의 목소리도 잘 전달되지 않았고 전달되지 않아 스님의 마음이 몹시 상했던 것 같았다. 상했던 것 같다. 정률 스님은 뭐든지 완벽을 고집하는 편이다. 이번 기획도 사실 신무사 측에서 기획을 다 맡아서 해야 하는데 결국 스님이 기획하는 꼴이 되었다. 우리는 의아해 하면서 대기실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때 매일 신문사 국장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신문사 역시 이런 큰 계획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서툴렀다고 하면서 2부 공연 때는 실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잠시 쉬고 있을 때 단원들은 서로 사진도 찍고 찾아온 지인들과 담소도 나누면서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여러 개의 꽃방울을 받아서 둘째 언니 차에 다 실어 주었다. 진영에서 동생 공연을 보겠다고 두 분이 오셨다. 사실 신랑도 제주 출장에서 지친 몸으로 달려와 주었다. 누군가 대기실 문을 두드렸다. 나는 얼른 나갔더니 놀랍게도 신랑이 서 있었다. 신랑은 나를 쳐다보고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한 소리 했다. 여보 제발 스카프로 앞가슴 좀 가려라. 너무 야한 것 같아.
어, 우리를 쳐다보고 있던 언니는 둘째 언니는 웃으면서 말했다. 장서방 예쁘기만 하구만. 왜 그래? 에? 왜 그래? 아, 이럴 때 안 입어보면 언제 입어? 언제 입어봐? 입어봐? 언제 입어봐? 형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핀잔을 던졌다. 그럼 당신도 저런 드레스 한 벌 사줄까? 언니는 대뜸 말했다. 사주기나 하고 그런 말 하셔 그러겠지. 하셔. 도대체 남자들 왜 이러니? 막내야. 자, 그 다음에 사실 부끄럽기도 했다. 팔뚝은 살이 쪄서 사실 부끄럽기도 했다. 팔뚝은 살이 쪄서 허벅지만큼 커 보이고 앞가슴은 다 패여 있고 그렇지만 섹시해 보이기도 해서 나름 기분 좋기도 했다. 펴 있고 하고 예. 그리고 독립해서 그렇지만 섹시해 보이는 듯 해서 그래야지. 보이는 듯 해서 나름 기분 좋기도 했다. 둘째 언니를 좀 붙여요. 이렇게 둘째 언니 부부는 서울 조카 아기가 입원해서 먼저 올라간다고 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도 피곤할 텐데 어둡기 전에 출발해. 어차피 나랑은 함께 못 올라가니까. 예. 남편은 어리둥절한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여보, 왜 함께 못 가는데? 아름이랑 다 함께 공연 끝나고 가면 되지? 안 돼요. 나는 버스를 타고 다른 돌과 끝까지 함께 해야 해요. 아름이도 공연 끝날 때까지 봉사한다고 정렬스님과 약속했대요. 그러니 언니랑 먼저 서울 올라가고 도착하는 시간 알려주면 도착하는 시간 알려주면 그때 조교사로 나와요. 조교사로 나와. 예. 남편의 얼굴은 서운하다는 표정이었다. 예. 남편 얼굴은 서운하다는 낯빛으로 변했다. 남편은 그래야지. 남편은 서운하다는 낯빛으로 변했다. 남편은 그래도 되지. 남편은 서운하다는 낯빛으로 변했다.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더니 금세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알았어. 그럼 수고해. 2부 공연 멋지게 마무리하고 서울에서 봐. 남편은 서운하던 서울에서 봐. 남편은 공연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떠났다. 이렇게 떠났다. 그렇게 남편이랑 둘째 언니
부부, 남편이랑 둘째 언니 부부, 여기는 반점 없애고 남편이랑 둘째 언니 부부는 먼저 서울로 올라갔다. 문자 한 통이 떼그르르 왔다. 떼그르르 왔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남편이 보낸 문자였다. 당신 너무 지쳐 보여서 나까지 당신 힘들게 하면 안 될 띠고 그 같아서 당신 말대로 나 올라간다. 올라간다. 문자였다 했으니까 이거는 올 필요 없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자, 끝났네요. 자, 5부가 드디어 수필 5부가 끝났네요. 5부. 여기 아직 안 끝났나요? 또 있나요? 6부가 또 있나요? 6부. 자, 우리 물안개님 수필 5편 보냈습니다. 노현이님 화려함과 사랑스러운 분위기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풀벨님, 인환 언니가 아니지. 인환님, 인환 언니라니. 나는 남잔데, 인환 누나, 풀벨님, 인환님, 물안개님, 아정님, 규부회님, 허니님 끝까지 지켜주셨네요. 허니님이 3년간 개근해준다면 아마 행복할 것 같죠? 그러면, 귤이 말이죠. 귤 농장의 귤이 아마 3배 더 많이 열릴 거예요. 그쵸? 이 수필이 마지막, 한 편이 더 있습니까? 네. 김부배님, 이쁜 수필입니다. 짝짝짝. 물안개님, 지루하셨죠? 감사합니다. 물안개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문호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쏴주신 물안개님, 김부배님, 아정님, 그리고 노현이님, 그리고 인환님, 네. 그리고 시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김부배님, 물안개님, 노현이님, 풀벨님, 네. 복 많이 받을 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그리고,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타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2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갱년기 녹음기 짜라잔